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도 감지되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대응 자체는 어렵게 느껴져요. 테마 상승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게 교육, 일자리, 캐릭터 상품 혹은 출산과 관련된 쪽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빠르게 돈이 돌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 타이밍을 좀 잘 잡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종목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저희와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종효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기 좀 특징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며칠 전에 또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일단은 분위기 그리 나쁘진 않은 가운데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 종목은 뭐 기대 요소들도 꽤 있는데 중국향 MLCC 이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걸까요? 김 위원님과도 저희 여러 번 얘기 나눴던 종목이에요. 네, 뭐 한 16만 원 정도에서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에 뭐 주가가 폭락해서 뭐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맞아요. 있고 뭐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는 뭐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기는 지금 뭐 FCBGA를 포함한 이런 소위 성장성 산업으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IT 세트가 안 팔리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삼성전기 핵심 포인트는 아마 27일 실적 발표하면서 IR에서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장 쪽으로 얼마나 녹아드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은해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과 가전 세트 쪽이 주력인데 만약에 전장 쪽으로 MLCC나 주요 부품들을 이동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그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의 진입에 지난번에 이제 이미 공시가 있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실적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가격 23만 원을 뭐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 발표와 IR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여전히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하반기의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스마트폰, PC 기대하기 어렵다. 이건 뭐 그 소스도 정도나 오히려 계속 둔화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연초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대로 증권사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과연 전장 부분으로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나 삼성전기나 그 전장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뭐 주가 상승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기존의 목표가 일단 유지 의견 주셨습니다. 지켜보죠. 다음 종목군 가겠습니다. 유통주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나 롯데쇼핑이 어제 이 국민 제안 탑 10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요게 들어가면서 10일간 투표해서 뭐 결정 나면 요거 폐지될 수 있다 이런 기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세요? 네, 일단 뭐 이틀 정도 영업을 더 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뭐 대폭 증가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조금 하향할 수 있는 뭐 이익을 하향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 규제 이슈였는데 규제가 풀리면 그런데 규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되면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쏠림이 이제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동안 과도하게 나온 공매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뭐 TSMC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센티먼트를 제공하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등인 것이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도 마찬가지죠. 뭐 단기간에 어떤 소매업이 급속도로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만 주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이미 낮아진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주가는 반발력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여러 가지 그 포인트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 넷플릭스 실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유? 내가 나쁘게 봤던 것보단 괜찮네라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쏠림 현상 자체의 반대작용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의 반등도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겠지만 또 해당 뉴스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과 관련돼서의 그 해당 이슈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치 개념에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추가 매수나 추격 매수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답변을 주셨는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 오늘 어떤 거 주셨을지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이 KB금융입니다. 주가 회복은 어디까지? 일단 오늘은 약보합권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주가 반등의 키. 조금 뭐 최근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6월에 너무너무 무섭게 빠졌잖아요. 뭐 금리 인상 시기 수혜주다, 은행주 뭐 이런 얘기 정말 무색했어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에 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익 감소 우려 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연초부터 뭐 금융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 올라간다고 금융주 사야 될 때가 아니고 향후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팔아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주가 반등의 키 방금 뭐 이미 앵커께서 답을 주셨지만 6월 들어서 나타난 이 과도한 하락.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여놨던 상대 수익률이 이제 같이 온 거죠. 그래서 지수 빠진 만큼 빠졌다가 또 너무 단기간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6월 달에 하락만 보면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화두가 결국은 급격한 쏠림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금융주의 하반기 이익이 줄어들고 소위 고정이하 여신이 늘고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주가에 반영했는가? 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6월 달에 시장 빠지면서 같이 전부 빠지는데 그동안 견조하게 버텼던 금융주에 대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더 많이 시장이 가중치를 부여했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지수보다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냉정히 평가해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이야 뭐 당연히 좋을 거고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과연 고정이하 여신은 그만큼 늘 것이고 현재 주가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로 그 판단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죠. 결국에는 실적이 어찌 나올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이 향방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이익 전망은 어떻게 잡히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과 유럽에서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국고채와 은행채, 국고채와 카드채를 나타낸 것인데 은행채의 스프레드 증가는 제한적이에요. 스프레드가 뭡니까? 둘의 금리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의 채권보다는 당연히 은행채가 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은행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 국고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나마 카드채라서 그렇지 더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더 위험해 보이는 채권은 더 빠르게 지금 올라가지 않겠어요? 스프레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택가격도 흔들리고 있는데 가장 주택 대출 비중이 높은 KB금융 같은 경우에 향후 실적과 관련돼서 이 신용 스프레드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느냐? 직감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고정이하 여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이건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저는 현재 구간에서 향후 하반기 실적을 보는 핵심 포인트는 이런 신용 스프레드에 달려있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의 그림과 이걸 이제 뭐 한 주간 단위? 뭐 이 정도로 계속 그림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가 예측하고 있는 이 분기별 이익과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숫자는 그냥 덮어두시는 게 낫겠다. 2분기까지는 굉장히 아마 비슷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3분기, 4분기는 아마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서 매출 전망은 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도 이익 전망은 아마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무게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까? 그게 사실 관건일 것 같은데 밸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등의 목표치
반등하리라고 보시는 거라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일단 전제가 필요하죠. 지수가 이 레벨에서 다시 크게 레벨 다운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저는 적어도 3분기 내에는 다시 전저점을 강하게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밸류 우리가 뭐 PE를 이익을 믿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PB 관점에서 보면 저 2020년도에 저 저점까지 갈까? 이건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그 주가였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주가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지수가 2000도 깨는 그런 아주 아마겟돈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구간에서 이 보라색으로 나타난 0.4배는 과연 적절한지 하반기에 일정 부분의 고정이하 여신이 늘고 시중 스프레드가 증가한다고 해서 은행권의 이익이 과연 그렇게 폭발적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이 목표가는 PB 0.5배.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익 추정치를 컨센서스로 계산해서 PER 5배로 계산한 주가도 55,000원.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현재 BPS로 계산한 PBR 0.5배도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사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오늘은 뭐 주가 정체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도 뭐 ECB의 결정이라든지 BOJ의 결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약간 눈치를 보게 하는 것 같고 이틀간의 반등에 따라서 약간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수가 여기서 크게 레벨 다운하지 않는 선이라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3분기 여러 가지 신용 지표들을 보면서 PB 0.5배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B 0.5배 정도 수준까지 반등의 목표 일단은 말씀해 주셨고요. 55,000원 언급하겠습니다. 자, KB금융 들여다봤고요. 다음 쪽이 게임주예요. 컴투스. 나도 낙폭 과대주. 낙폭이 과대한 건 맞죠. 18만 원에서 68,000원까지 정말 끝모르고 떨어졌는데 포인트 오늘 어떻게 잡아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주가 부진의 이유. 일단 오늘장 게임주가 비교적 괜찮잖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방학이라서 이제 게임 학생들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NFT 사업 관련한 일부 기업의 이슈도 있었고요. 지금 컴투스만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주가 부진의 이유 뭘까요?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이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제대로 돈 버는 게임? 컴퓨터는 아직까지 서머너즈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실적 부진의 원인이죠. 그래서 서머너즈워 인기는 여전히 높은데 대규모 업데이트가 나올 때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프로야구를 포함해서 뭐 낚시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익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크로니클의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실적 부진의 원인. 그래서 1분기에 적자 내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진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회사가 크게 주가가 작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 메타버스 열풍, NFT 열풍이 불었을 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뮤직 스튜디오라고 하는 자회사의 힘, 밑에 레몽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MP 같은 회사도 있고 그래서 AR, VR, 뭐 VFX 거기다가 뭐 드라마 제작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임과 어떻게 잘 버무리면 제대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추가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은 쓰죠. 근데 주력 게임이 돈은 못 벌죠. 그다음에 자회사들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작년보다 실적이 대거 하향되는 것 아닌가? 그게 현재 주가 하락의 가장 뭐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주가 부진의 이유를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기대 요소들 또 다른 것들 나오는 것에서 기대를 할 만한지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입니다. 컴투버스, yes or no.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컴투스에서 만든. 근데 이게 앞으로 뭐 성장성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직 멀었다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 성장성은 갖췄는데 조금 멀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상황이 모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가 꿈꾸고 있는 그 메타버스 세상보다는 저는 이 컴투버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메타버스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고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뭐 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IP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 녹여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메타라고 하는 기업도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위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나 시장의 돈의 유입 속도도 결국은 산업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경기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높은 밸류를 주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바라본다면 저는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컴투버스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락률만 본다면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 과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저평가인지 여부는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업부 자체 미래에 대해서. 이게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밸류? 네, 아마 이 종목을 제가 작년 여름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작년 여름쯤이 그 녹색선이 닿아 있는 아마 저 지점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성장주가 PBR 1배에서 거래된다? 이건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때 또 메타버스 또 분위기를 타면서 네.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물론 더 이제 내려왔죠. 그러면 0.7배까지 내려온 이 상황은 두 가지로 판단하셔야죠. 실적이 크게 하향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메타버스를 포함한 소위 성장 모델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밸류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그러면 저는 지금 0.7배는 나름 합리적이다. 여러 가지 악재들을 다 반영한 주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관건은 실적은 언제부터 회복될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네. 그러면 크로니클의 그 아까 얘기했던 서머너저 크로니클의 업데이트가 적어도 8월 뭐 16일. 8월 달 정도에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뭐 9월, 10월, 뭐 11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실적 회복,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뭐 폭발적으로 올라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회복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즈익 스튜디오를 포함한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도 계속 내려갈 것이냐. 근데 지금 뭐 K 컨텐츠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꼭 그러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전의 요소를 보여준다면, 저는 이 가격에서 정말 먼 미래, 컴투버스까지 보는 먼 미래를 본다면 서서히 투자를 시작해도 될 만한 지점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하기 쉽지 않고 조금만 악재가 나도 재차 밀려버릴 수 있는 시점임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부터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쪼개서 분할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분할 매수의 어떤 그런 시점을 굉장히 넓혀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뭐 이익의 변동성이 이런 게 워낙 커서 지금 당장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현재 0.7배 밸류는 이 종목의 성장주라고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싸진 건 사실이니 분할 매수의 시작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종목은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악화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네. 현금 흐름이 그렇게까지 또 악화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서머너즈 월을 포함한 나머지 게임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재무적으로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8월경에 그 신작이 잘 나와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김혜원님과 다시 한번 컴투스 저희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던져주신 시사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